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향신료와 후추에 대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향신료와 후추는 이제 세계인들이 널리 즐겨 먹는 그러한 기호품이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향신료나 후추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된 그런 상품인데, 그럼 이 향신료나 후추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세계로 유통됐고 또 이러한 향신료 때문에 생긴 상품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향신료는 이제 아시아에서 탄생한 그러한 기호품이죠. 뭐 커피든 뭐 차든 아니면 향신료든 후추든 간에 이런 모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이런 것들은 다 아시아에서 태생한 그러한 기호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로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서 이제 오랫동안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고대부터 이 향신료는 이제 이렇게 즐겨 먹었는데, 그런데 이 향신료가 어떤 기호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주의에 좀 하기로 하고, 먼저 그 가장 대표적인 3대 향신료는 이제 정향과 육두과 메이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후추라는 이제 아주 이제 인기가 좋은 그런 향신료가 있죠. 먼저 정향은 이제 모처럼 생긴 향신료로서 그 이 그림의 맨 왼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모처럼 생긴 이게 이제 바로 정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정향은 바로 꽃봉오리인데, 이렇게 이게 바로 정향나무인데, 이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이 꽃봉오리가 이제 바로 봉오리를 따서 말리게 되면 정향이라는 향신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육두구인데, 육두구는 이제 안에는 씨죠, 씨. 검정색 씨앗과 그걸 둘러싼 이제 빨간색, 붉은색 이제 껍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검정색 이 씨가 바로 육두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붉은색 계통의 이 껍질이 바로 이 보는 것처럼 메이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메이스와 정향과 육두구는 이제 3대 향신료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런 향신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추인데, 후추는 이제 아주 요즘 뭐 너무 대중적이라서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이 후추가 이제 아주 유럽인들의 기호를 확 받고 나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 후추 때문에 이 동양에서 서양까지 백길로 직접 왔던 그런, 한마디로 엄청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신료에는 그런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다투어서 향신료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중세 이후에 이렇게 항해를 했을까요? 또 이 향신료를 나오는 그런 이 섬이라든지 산지를 두고 유럽의 각 나라들은 쟁탈전을 벌였죠. 이 향신료의 효능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제 향신료는 이제 식재료로 쓰였다는 거죠. 즉, 그 요리에 쓰였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는데, 이 고기에다가 주로 소금만 가지고 먹는데, 거기다가 이 후추 같은 이런 향신료를 함께 곁들여 먹게 되면 굉장히 맛이 좋아지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때 이 후추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또 먹을 때 이 후추를 아주 널리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이 향신료를 이제 의약품으로 썼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옛날에 중세에서는 이제 조금 의술이 이제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향신료가 마치 이제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고 병을 방지한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 의약품의 용도로서 향신료가 아주 널리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디컬 유세이지 오브 스파이스 그래갖고
메이스 같은 향신료는 이제 수종이나 뭐 유장, 설사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육두 같은 경우는 배멀미나 불면증, 호흡곤란, 설사 그런 것에 특효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정향이란 향신료는 뭐냐면 기억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구토 증세를 완화시켜주고, 또 이빨이 아픈 거를 또 치료해주고,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시나몬 같은 경우는 식욕을 왕성하게 이렇게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소화를 촉진한다든지, 또 임산부에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죠. 그다음 후추는 이제 음식에도 주로 이제 이렇게 쳐서 먹지만 남성의 정력에도 되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 향신료들이 정말로 이렇게 의학적인 효능 때문에 이제 널리 이용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607년에 출간된 건강의 보물에는 이 향신료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자세한 기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후추는 건강을 유지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고 뭐 가스를 해소한다. 또 배뇨를 촉진하고 간헐열로 말미암은 오한을 낫게 한다. 또 뱀에 물린 곳을 치료하고 몸 안에 죽은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또 마시면 기침에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죠. 그 다음에 정향 같은 경우는 눈이나 간장이나 심장, 위 이런 게 좋고, 또 이 정향의 기름 같은 경우는 치통에 이빨 아픈 데죠. 가장 잘 듣는다. 또 오한으로 인한 설사, 또 위가 차가운 증상에도 좋다. 이렇게 이제 그 향신료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과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뭐 만병통치약이고 정말로 음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정말로 좋은 상품인 향신료는 어디서 생산되고 또 향신료의 운송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향신료는 이제 추운 나라에서는 날 수가 없고 무조건 따뜻한 나라, 열대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추운 지방 이런 데 나지 않고 전부 다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데 이렇게 이제 그 적도 좌우에 있는 그 따뜻한 지방에서만 이 향신료가 생산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향신료의 주요 산지를 보게 되면 향신료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어, 서남 해안 쪽에서는 후추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를 가자고 한 이유가 이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인도의 남부 지방의 해안에는 생강, 그 다음에 실론섬에서는 시나몬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향신료가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쭉 들어와서 정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르네오 섬을 지나서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말루쿠 제도라고 있어요. 말루쿠 제도. 이 말루쿠 제도가 이제 바로 유일하게 정향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반다 제도라고 있는데, 반다 제도는 지금의 이제 동팀으로 왼쪽이고, 그 인도네시아 끝쪽에 있는 그런 섬의 조그만 섬들인데, 아주 작은 섬들이에요. 섬들인데, 그 섬에서 이제 육두거나 메이스 등이 바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인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인도네시아 지금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남쪽이라든지 자바섬, 수마트라 섬 이런 데들이 이제 바로 유럽인들이 꿈에 그리던 이 향신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즉 자생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향신료는 다 대부분 인도나 이제 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런 그 산출물인데 이 향신료가 어떻게 그러면 유럽인 손에 가게 되고 어떻게 세계로 이렇게 퍼뜨리게 됐을까요? 하는 그 향신료의 교역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처럼 아시아에 있는 그런 육두구라든지 메이스라든지 정향 같은 향신료들이 다 인도로 오게 되고 중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 반도를 통과해서 오죠. 다 이제 배로서 인도로 오게 되고 그 인도에서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시아권에서 인도로 오고 인도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이 지중해 연안까지 오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각 단계마다 이제 운송하는 운송 주체가 좀 달랐죠. 이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에서 아라비아 바다로 건너갈 때, 일단 대부분 다 이제 해상 운동인데, 건너갈 때는 이제 주로 인도에 있는 상인들, 또는 아르메니아 상인들, 또는 아랍 상인들, 이런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건너가게 되고,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건너갈 때까지는 유럽의 상인들은 이제 거기에 절대 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라비아 이 반도에는 이슬람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을 통과해서 유럽인들이 오기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다 이 아랍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인도에 있는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상인 집단들이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제 향신료를 운송을 했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유럽으로 운송을 하는데 주로 이쪽 그 지중해 연안인 이집트의 어떤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카이로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쪽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도시들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또는 이제 동로마 제국 또는 이제 뭐 독일 뭐 영국 이렇게 유럽 세계로 운반을 하는데 이때 운반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상인 국가들, 이탈리아 해안 국가들인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 이런 상인들이 이제 운송을 거의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송 경로에 따라서 운송 루트에 따라서 운송의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갈 때는 이제 일단 크게 루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건너가는 루트가 있고 위쪽 루트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홍해를 통해서 아덴만을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 그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건져서 이제 그 낙타에 의해서 이제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운반되는 이런 경로가 가장 대표적인 경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큰 길을, 먼 길을 주로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주로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지중해 연안까지 향신료 오게 되면 이 연안부터 이 유럽까지는 주로 갤리선, 그러니까 베네치아나 제노바가 운반하는 갤리선은 이제 주로 노를 젓는 거죠. 이게 돛대하고 노가 같이 있어서 노를 젓는 그 갤리선에 의해서 유럽 각지로 이렇게 운반이 됐는데, 이때 특히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 유통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위쪽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제노바 이런 상들이 가장 이제 그 향신 유통의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을 말하는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하는 거죠. 또 거기도 역시 이런 유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향신료는 이렇게 이제 정말 유럽인들이 이제 유럽과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그런 상품으로서 오랫동안 정말 향신료 무역이 정말 큰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대박 상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향신료가 이렇게 이제 정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상품이었는데 여기에 얽힌 향신료의 어떤 그 마법이랄까? 또는 뭐 향신료의 어떤 위력이랄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향신료를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상품화를 시킨 그런 사례를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포맨더라는 게 있어요. 포맨더. 이 포맨더는 이제 향신료 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중세 이후부터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귀족들 뭐 혹은 왕실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데 이 각가지 향신료를 이제 육두라든지 메이스나 시나 뭐 이런 것들을 조그만 함에 담아가지고 가면서 함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나쁜 공기를 없애주고 청량한 향기를 내뿜는 그런 상자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애군이라든지 병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믿고서 사람들이 이걸 휴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휴대하는 조그만 그 상자, 조그만 공 모양의 사과 모양의 상자에 우리가 포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게 되면 이제 액을 쫓는 부적으로서 향신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인 사람들은 이게 아름답게 세공되는 은재 향신료 상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